오늘은 최근 제 정주행 영상이 웹툰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시간 순서로만 나열이 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요청하신 대로 밤이 왜 탑으로 올라가는지와 주변 인물 간의 관계들에 대해 간략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물론 양이 많아 일부 한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밤은 어두컴컴한 곳에 타이에 의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밤에게 나타나 손을 내밀어 준 것은 라일이었죠. 라일은 밤에게 자의로 인해 보내진 것은 아닌 듯한 느낌이지만 밤에게 라일은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라일이 탑을 오르는 이유는 탑을 나가서 바깥 세상의 푸른 하늘과 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밤은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서겠다는 라일을 자신은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광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결국 밤은 라일을 소중히 여기다 못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밤은 탑을 오르면서 많은 동료들을 만나고 라일만이 자신의 삶의 이유였던 때와는 다른 삶을 걷게 됩니다. 삼저간 자아드 문양이 있는 동굴 안에 갇혀있던 밤에게 찾아온 라일은 파트타임 알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굴에서 나가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라일이 살고 있던 세상이 어딘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그곳이 탑 안인지 밖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밤은 일부에서 게임을 통해 라일과 재회하게 되고 같이 시험을 보게 되지만 라일은 자신이 캐리해서 라일을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겠다는 밤의 손을 뿌리치고 밤을 첨일도 해버립니다. 라일의 경우는 자신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는 해돈의 달콤한 말에 속아 퍼그와 접촉을 하게 되고 해돈에게 어떠한 것을 부탁받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밤이 퍼그로 가게 된 것은 해돈이 라일에게 제안한 것으로 인해 일어난 일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네요. 여튼 밤은 라일을 쫓으려다가 일부에서 배신을 당하고 퍼그에 들어갑니다. 퍼그는 라일을 밤이 탑을 오르게 만드는 장기말 정도로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비선별인원 보험입니다. 탑을 오르기 위해서는 선별인원이 되어 탑의 시험을 치르고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134층까지 찍으면 랭커가 되는데 이 랭커가 됐을 시에는 탑을 자유자재로 오르락 내리락 다닐 수 있습니다. 오르기를 포기하면 거기서 그냥 사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선별인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별인원 헤드헌터, 시내탑 내 사람인 잡코리아인 해돈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여튼 밤은 일부는 라일을 만나기 위해 탑을 강제로 문을 열어가면서 들어가게 되었고 해돈과 라일의 계략에 의해 탑의 시험들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라일을 만나게 되었고 라일과 함께 탑을 오르려 했지만 황소 시험에서 결정적인 순간 라일에게 살인에 준하는 행동을 당해버린 이후 복수와 분노의 감정을 가진 채 허그에 들어가 플레이어 후보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일부에 있었던 동료들은 밤이 죽은 줄 알고 있었기에 밤이 가지고 있던 꿈인 라일이 탑의 정상에 서는 것에 대해 도와줄 의도를 가지고 쿤이 라일을 캐리하는 중이었는데 도중에 라일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엔 완전 틀어지게 됩니다. 자, 일부의 선별인원들을 살펴봅시다. 쿤 아게로 아그니스는 제 인물 리뷰를 살펴보면 되고 현재 라쿤밤이라고 불리우며 쿤과 라크는 밤에 있어서 가장 탑티어의 동료입니다. 밤이 그 어떤 동료들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죠. 아낙 자하드 주니어 밤과 연관은 크게 없습니다. 초록사울을 잃어버린 이후로 분량이 증발해버릴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 인물입니다. 밤과는 일부 크라운 게임 때 각자 13월의 무기를 걸고 내기를 하자고 해서 결국 밤에 검은 사머를 뺏었던 적이 있었죠. 엔도르시 자하드의 경우는 인물 리뷰를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밤의 히로인 후보 중 하나입니다. 지옥열차 끝날 때까지는 밤 옆에서 봉봉 셔틀로 많이 밤을 구해주거나 위기와 모험의 순간에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 캐릭입니다. 엔도르시의 경우는 자하드의 공주이지만 가람이나 아낙자하드처럼 자하드의 공주 제도를 거부하는 공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치는 검을 쓰는 무인입니다. 일부 이후에는 시비수와 함께 팁을 잃어 탑으로 올라가고 있고 동급의 선별인원 레벨에서는 강한 편에 속합니다. 일부 초반만 해도 아낙자하드 주니어와 결투를 벌이거나 라이벌 구도처럼 묘사가 됐다는 점에서 실력은 증명됐었죠. 다만 2부 들어서는 카사노에게 몇 차례 지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부진했지만 동일하는 시동이 가능한 시동 무기를 얻게 되므로 잠재력 발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치의 경우는 일부에서 밤과 유대를 어느 정도 쌓았고 의리를 중시 여기는 타입이다 보니 밤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강해지고 싶어하는 이유는 자신들보다 훨씬 강해지는 밤에게 짐이 안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폰세칼 라우레는 유라시아 가문의 지파 중 하나인 폰세칼 가문의 선별인원인데요. 밤에게 처음 신수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준 스승과도 같은 인물인데 잠탱이입니다. 폰세칼 가문의 특징으로 보이는데 꿈을 통해서 신수를 읽는다고 합니다. 결국 자면서 성장한다는 미친 사기 캐릭의 가문처럼 보입니다. 현재 이수팀과 함께 탑을 오르고 있으며 밤과의 접점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악령입니다. 악령의 경우는 라일을 일부 당시 탑을 오르게 하기 위해 관리자가 투입시킨 조력자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베일에 가려진 존재였는데 3부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죠. 자세한 내용은 악령 인물 리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성입니다. 2층의 총시험 감독관으로
감독관으로서 시네탑 전체 떡밥의 스토리 줄기와 강력하게 연관이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반자하드 집단인 퍼그의 소속이며 천재 파도잡이로 불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네탑 인물 리뷰 유한성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밤의 신수 스승과도 같은 인물이며 1부 당시 밤을 퍼그에 넣기 위해 수작을 부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부 당시에는 밤에게 개입하지 않았으나 3부부터는 밤의 신수 수련에 다시 참여하여 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밤의 앞길에 본격적으로 같이 합류하게 되는 캐릭입니다. 레로로입니다. 2층의 시험 감독관으로서 포지션 테스트 당시 등대지기 수업을 맡았습니다.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는 않았으나 감독관 중에서 나름 정의감 있는 캐릭이었습니다. 레로로도 인물 리뷰를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레로로는 2부에도 다시 등장해 워라익송에 소속된 채 밤을 도와주는 임무에 투입됩니다. 그 이후에는 분량이 증발되었습니다. 퀀트 밤에게 역흐름 제어를 처음 알려준 감독관입니다. 현재 밤의 주특기가 되었죠. 퀀트는 광고를 많이 찍는 유명인이지만 계약이 유한성 밑으로 노예 계약이 되어 있어 부자는 아닙니다. 레로로를 따라다니며 얼떨결에 같이 워라익송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1부에 관련해 밤이 탑을 오르는 이유와 중요한 주변 인물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편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